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딱딱해? 제가 유리스마 네. 정말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빵빵 터지면서 네.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로서 네. 아 이거 오늘 방송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재미없다고 하시겠다 했는데 마침 딱딱하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딱딱해. 유튜브 감성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방송국이에요. 네 맞아요. 홈쇼핑 같기도 좀 하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저녁에 혈압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힘도 없는데 저녁에 또 라이브를 하세요. 우리 네. 피어나다 회원분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네 직장맘들 계시니까 네 저녁에 8시에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리스마 TV에서는 직장맘들이 몰래 여기 꽂고 이러면서 듣는데 네? 낮에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유튜브 보면서 네. 이제 막 인사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앞으로 옷 앞에 피어나다 인형이랑 맞추신 거냐고 지금. 색깔하고 옷이요? 그런가? 저희 보라칼라거든요. 야, 제가 야, 이것도 이거 이게 센스. 얻어 걸렸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그런 거 절대 생각 안 하죠, 저는. 깜짝 네, 놀랐어요. 그냥 예쁘게 네. 입고 와야지 했는데 네. 우연찮게 맞네요. 소장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조금 볼륨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네.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 코가 맹맹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네. 혈압도 있고 네. 저녁에 비염까지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혈압도 있고 비염까지 오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네. 딱딱한 분위기예요? 피어나다는? 네, 제가 네.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V 많이 보시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스마 많이 카피하십시오. 네, 네, 네. 막 저희는 뭐 막 합니다 그냥.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저희 뭐라 큐카드 그러죠? 있어요. 큐카드 막 이런 것도 큐카드. 만들어. 너무 진지해. 네. 진지 왕국이에요 여기. 저희가 대본을 드렸었는데 네. 대본 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지금 두껍게 썼냐고 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대본 너무 싫어요. 저는 대본 같은 거 진짜 싫어합니다. 대본. 자, 그럼 오늘 정말 생으로 라이브로 네. 진짜 재밌게 네. 얘기하도록 할 텐데 누구 첫 질문 누가 주실 건가요? 지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질문 올라오면 첫 질문하신 분께 우리 이 스카이 로드맵 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져왔어요. 저 네, 사인북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사인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피어나다 크게 피어납시다 이렇게 썼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최고. 고객한테는 못 드려요. 네. 네, 출판사에서 사셔가지고 많이 뿌려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 사전 같은 그리고 거. 초등학생들도 네. 많이 보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회사에서 이 속뜻사전 후원을 많이 받아갖고 엄청 많아요 재고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행사하다가 얼마죠? 모자라 이거 47,700원 엄청 비싸요. 네, 엄청 살려면 비싼 거. 돈 아까워. 지금 서프라이즈 선물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가져왔으니까는요. 네. 속뜻 영어 막 한자 한글 막 다 써 있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초등 국어 사전 이거 국어 중요한가요? 국어 엄청 중요하지. 자, 여기다 깔아놓을까요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오늘 하시죠. 선물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사전을 특별히 주신 거 보니까 네. 국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요새는 듭니다. 국어가 대박이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질문 많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좀 제가 네 소장님 나오시자마자 빵빵 터지네요. 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인증 코드 뭐예요?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인증 코드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인증 코드 저희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스카이 로드맵을 보면 아이들 학년별로 네. 키워드를 주셨어요. 이렇게 네. 1기부터 이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1기, 2기, 3기, 4기, 5기 해서 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1, 2, 네. 중3, 고1 이렇게 숙제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피어나다에 가장 많이 오는 학생들이 이제 5, 6학년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뭐가 키워드라고 하셨죠? 공부 독립, 그렇습니다. 인디펜던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주장하고 있는 공부 독립. 네. 공부 독립이 5, 6학년 때 중요하다고 지금 글을 써놓으셨어요. 마치 우리하고 맞춘 듯이.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인증 코드는 공부 독립.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독립문의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거 아니죠. 그거 아세요? 네? 그건 무슨 얘기시죠? 독립문의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독립이라더라? 아세요 그런 거? 나 모르겠는데. 저희 이렇게 정신없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 저희 큰일 채널 났네, 방식인데 큰일 났네. 어떡하죠? 이거- 김은실 CP님 적응 안 되시죠? 저희 큰일 났네. 네.
뭔가 수업을 들었는데 분명히 독립문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게 네. 무슨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했던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네. 찾아보세요. 독립문은 네, 네. 무슨 좀 찾아주세요 의미인가? 지금. 네. 독립문에 있는 독립은 야, 무슨 독립문이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를 써주신 분한테 이거 드리. 문제를 내기 전에 맞췄다 누가? 누가 맞추셨어요? 청나라 맞나 근데? 청나라 맞아요. 그거를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한번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나라 왔는지. 제가 오더를 내려드릴게요. 녹색 티 입으신 선생님이 이거 독립문 어디서부터 독립인지 찾아주시면은 그거 맞히신 분한테 이거 네, 드릴게요. 우리 사전. 최은주 PD님 지적 받으셔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청나라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 빨리 찾아요, 빨리. 네, 지금 말씀하신 분 첫 번째 분 저희가 이 초등 국어사전 준비하시는 거 남의 회사 드리도록 분들한테 하겠습니다. 막 오더 내리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이런 네. 스타일이에요 저희 채널.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질문들을 쭉 이 책에 따라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 선생님께서 김지은 어머니께서 초육 올라가는 아이 예비 중등 꼭 챙겨야 하는 거, 꼭 챙겨야 하는 거. 예비중등 초육을 올라가 초육이다. 이번에 올해 초육된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은 사춘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요. 아, 네. 사춘기 구렁텅이.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 어떤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학습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비 중등이라고 해서 지금 꼭 챙겨야 하는 게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이 책에 보면 공부 독립을 해야 될 때가 5, 6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또 되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거 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책 읽어보세요. 책을 네. 사서 보셔야 되니까. 네, 일단은 그건 아닌데. 사춘기 네. 나태 무기력으로 안 빠지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중학교 가기 전에 영어 문법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 대한 예습 이 두 가지 아닐까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5, 6학년 때 독해력, 어휘력 저조한 친구들은 그런 것도 좀 신장시켜야 되지 않는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중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네. 프로그램이 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아이를 알아야 그 다음 진단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네. 그거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도 검사를 먼저 하고 진단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네. 뭐 MRI, CT, 뭐 엑스레이를 찍어야 뭐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될지도 알고 하듯이 피어나다도 저희도 피어나다도 저는 이런 거 시키면 다 합니다 그냥. 네, 시키면 다 해요. 피어나다. 네, 피어나는 거죠. 너무 그래가지고 귀여우세요? 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창대하게 성장하라는 의미 같은데 피어나다도 그런 진단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온라인 원격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해요. 네. 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극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갑자기 왜 책 제목 스카이인지 알고 싶다 그러시는데요. 아, 책 제목이 왜 스카이? 왜 스카이냐? 출판사에서 줬어요. 출판사에서 줬어요. 왜요? 아 참. 아, 제일 잘 팔릴 거라고 보는 네, 거죠? 저는 이거 말고 스카이가? 사실 더 말랑말랑한 제목을 줬는데 뭐 방송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엄격한 거 너무 힘들고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일 잘 먹히는 단어를 썼다. 네. 네. 근데 내용이 정말로 저도 제가 이걸 방송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읽기 잘했다고 생각했고 쉬워요. 굉장히 쉽게 풀어서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초고학년인데 예체능만 좋아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체능만 좋아한다고요? 예체능만 계속 좋아해서 딸들 계속 시켜도 되냐고 공부를 안 시키고 계시대요. 아, 예체능만 좋아해서 초등 고학년인데. 고학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냐? 예체능만 너무 좋아한다. 예체능만 좋아하면은 이 미래는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전공해야죠. 아, 예체능을. 네. 초등 고학년까지 예체능을 계속하고 공부를 안 하면 전공을 해야죠, 전공을. 근데 그러지 않을 거면은 공부도 시작을 해야 되고 적어도 5학년부터는 행복하고 편안했던 유년기에서 벗어나 공부에 대해서 조금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됩니다. 네. 소장님 예체능 전공하면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천상의 목소리, 내가 막 파바로티야. 공부 안 해도 되죠. 무슨 공부야. 야, 노래를 하면 애들이 다 막 울어. 그건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막
체육 이렇게 실기를 하면은 뭐 국가대표야. 그럼 좀 공부 안 해도 되죠. 물론 요새는 예체능도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그 정도 되면은 뭐 좀 공부 좀 덜해도. 근데 미술은 좀 달라요. 미술은 공부 요구도가 높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공부보다 진짜 재능이 너무나도 탁월하면은 공부가 좀 덜 돼도 먹고 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시에서는 공부가 네. 예체능이어도 요구가 해야죠. 되죠. 네. 그래서 예체능이지만 공부도 또 너무 늦게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너무 질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만 하는 거는 항상 정답일 수가 없어요. 뭐만 하는 건 공부만 정답이 하고 예체능 안 한 거 이것도 문제죠. 음. 성격만 좋은 거랑 성격도 네. 좋은 건 다르죠. 김은실 CP님은 성격도 좋습니까? 성격만 좋습니까?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만 예쁩니까? 얼굴도 예쁩니까? 얼굴 너무 아니, 부끄럽습니다. 김은실 얼굴은 안 CP님 예쁩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보면 도가 좋죠, 도가. 네, 얼굴도 도가 예쁜 게 좋죠. 네, 성격도 그쵸. 좋아야죠. 네. 네, 똑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중에 유리스마 TV 오셨네요. 네. 어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유리스마 TV입니다라고 지금. 미카님이라고 유리스마 네. TV의 스마프 팬클럽 분이세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뭐 스카이 로드맵 3회독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해주셨고. 저보다 많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소장님 자녀분들 어느 학원 분이냐고. 왜 뭐라고? 개인 정보야. 그 족보를 네.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들이 맞는 학원을 보낸 거죠. 그걸 모두에게 범용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몇 학년인데? 고등학교 지금 중3 됐고요, 올해. 네. 고등수학 하 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 가고 있고요. 주 2회 3시간씩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는 좀 통달을 해가지고 영어는 학원 안 되게- 다니고 혼자서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지금 고작 260명. 저희 제가 실시간- 출동했는데 260명. 네. 참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저희 채널을 가면은 거의 2,000명 오거든요.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네. 피어나다 채널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이 심화하고 선행이 있는데 네. 선행 심화 뭐 어떤 게 중요하냐? 뭐 아까 전에 이거 택일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선행하고 물어보셨어요. 심화, 어느 게 중요하냐고요? 네, 저는 심화는 선택이요. 선행은 선택이요. 심화는 노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돈만 내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심화는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죠. 당연히 심화가 더 난이도가 높고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뭘 더 중요하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심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여쭤보신 게 심화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안 심화- 해도 되느냐? 심화를 안 해도 되냐고요? 심화를 안 해도 되느냐? 선행 가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밥을 많이 집어넣기만 하면 소화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네. 심화가 이제 소화와 똑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심화는 네. 아예 공부 근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심화를 안 하면 결국 실력으로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선행만 한다고 수학 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너무 많은 질문 또 한 가지 국어. 네. 문해력, 어휘력 더 키워주려면 책밖에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문해력, 어휘력 보통 이제 책 이야기 많이 하니까 책 네.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마인드맵도 그리고 목차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키워드도 사전 찾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그 독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좋죠. 근데 네. 책만 단순히 읽는다고 문해력이 자동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글을 읽어서 분석하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목차를 정리하고 해도 문해력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읽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는 문제집, 독해력 문제집을 통해서도 문해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국영수사과 공부를 자습서라든지 자기 교과서를 이용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도 문해력이 올라갑니다. 신문을 읽는 것도 문해력이 올라갑니다. 다양한 읽기를 통해서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한다면 모두 문해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너저분하게 아무 책이나 두루룩 읽는다고 문해력이 늘지는 않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수학 선행 얘기하시면서 네. 소화하고 비유하셨다고 너무 네. 훌륭한 비유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글 읽는 것도 소화하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 아, 그렇죠. 거네요. 글을 소화했는지 확인 안 하면요, 애들은 엉뚱하게 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상담하다 물어봤어요. 뭐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광의의 수학 공부의 의미와 협의의 수학 공부의 의미를 얘기했더니 광의가 뭔지 협의가 뭔지를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광의는 넓은 뜻인 거라는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 그럼 협의는 뭐냐 그랬더니 뭔가 뭐 일이 안 풀릴 때 협의하는 거래요. 아니 맥락상 이해도 못해. 이래가지고 무슨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까? 한글로 써 있다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이해가 됐다는 거를 개런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책 읽고 있으면 엄마가 되게 뿌듯하죠. 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되게 뿌듯하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독서는 후속 활동, 글을 읽고도 후속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스카이로드맵 책에서도 한자 공부 좀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한자 공부 때문에 이거 저기 속뜻사전도 가져왔고요.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네. 한자 교육이 저희 세대만 해도 많이 줄었지만 요새 애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휘를 들어도 이렇게 추론이 잘 안 돼. 소리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자 공부도 어머님들 보면 한자 학습지 초등 말까지 엄청 시키시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 문법을 공부하든 용어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 우리 언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언어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한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왔는데 초4 올라가는 남학생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라고 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머니들 헷갈리게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모범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네.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네. 사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집중도 못하고 산만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엄마하고 대립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이제 이 친구 막 사춘기 시작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이 피아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래, 드는데. 피어나다 해요, 피어나다. 네, 피아노다 무료 체험 꼭 신청하시고요. 네, 이수경 어머니. 네. 네. 이렇게 그냥 영업을 하시나요? 아, 네. 아니, 정말 진심으로. 네, 선배 엄마로서. 저 네. 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80점만 넘으면 다 잘한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 가서의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완전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하고 그럴 수도 상담부터 있다.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 먼저 해보시고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때 좀 대책을 찾으셔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슷한 이야기. 유리스마님이 채팅방에 입장하셨습니다. 오, 유리스마님이 채팅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너무 이런 부끄러워. 뭐 하냐 이렇게 들어보러 온 거죠. 너무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유리스마님 제가 팬인데 오셨어. 네. 와,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준비된 큐카드에 있는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정말 정석이죠. 우리 소장님이 서울과학고 나오시고 서울대 예.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엄친아란 말이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막 엄마들 정말 좋으실 텐데. 네. 저희 어머님도 뿌듯해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신 이유가 있냐?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이거- 책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요새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요.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유가 없으면 안 하는가? 이유는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네.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유를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됐죠. 동기부여도 힘들다. 애들이 결핍이 없다. 절박감이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절박감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공부하는 이유가 있었냐? 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키가 작아서 했습니다. 머리가 커서 했습니다.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어서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뭔가 있었으면 저는 그거 했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를. 그러면은 잘하게 되지. 잘하게 되면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런 아이로. 그러면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 느낌 때문에 못하는 상태로 가기 싫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쌓으면 드디어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싶다. 어떤 걸 전공하고 싶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 이 책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네. 공부해야 할 9가지 이유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어머니들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 9가지를 쭉 적어 주셨는데 네. 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공부 자세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이 말씀 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 태도가 공부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 서문을 여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너 인생을 위한 공부도 똑바로 안 하는데 남 인생을 위한 회사를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겠냐. 정승재 선생님인가? 수학 선생님이 하신 얘기. 네네네. 정재승이야? 정승재 정승재. 선생님. 아니 자기 좋으려고 공부하라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일은 똑바로 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극히 동의합니다. 청소년기 공부 못해도 일 잘하는 직원도 분명히 많아요, 세상에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확률 게임이고 내가 청소년기에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이고 도전적이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습관이 돼야지 20대, 30대에도 그런 습관의 힘을 이어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죠. 그게 결정되는 시기가 사춘기의 공부 태도예요. 패대기 치고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막 배 째고 학원 안 가고, 막 숙제 내든지 말든지, 뭐 늦으면 늦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면 20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하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집단에 소속하게 되지. 그럼 더 증가돼 그런 태도가. 그게 나중에 수습하려면 특단의 노력, 내 마음 변화가 없으면은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똑같이 네. 이 프롤로그 세 번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공부를 통해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어나다에서도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키워드예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통해 자기 조절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네. 이 섹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조절하는 조절력이 키워질 수 있다. 솔직히 한창 시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수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성 경향이 너무 커. 외우고 문제 풀고 시간 내에 객관식 문제 풀어가지고 답내가지고 맞추고 맞춰야지 알고 넘어가는 애로 평가받고 등수 매기고 등급 나누고 이거죠. 그러면 그게 재밌고 즐겁습니까? 하기 힘들어. 하기 싫어. 힘들지, 그게 좋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대.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면 내가 더 재밌고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나는 연애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쇼핑도 하면서 화장도 하면서 예체능 거 다 해가면서 잠도 자면서 아이패드도 하면서 릴스도 보면서 쇼츠도 보면서 유튜브도 보면서 게임도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다?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럼 그 사람은 뭐 슈퍼맨이 슈퍼맨. 불가능하지.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줄이고 해야 되는 걸 받아들이는 자기 조절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사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자기 전문 분야 일을 하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해야 되는 걸 조절해서 자기 조절을 해야지 자기 걸 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연습도 공부하면서 터득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꼭 프로 불편러들 달라붙어요. 우리 애는 뭐 하면서도 잘했다. 나는 연애하면서도 공부만 잘했다. 그래, 그러면 잘났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부러워요. 네. 그럼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했나 보지. 근데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러기 힘들죠. 네. 여러 가지들을 많이 포기하고 해야만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절력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큰 질문인데 저희가 네. 자기주도 학습 하려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피어나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우리 다들 원하는 부분인데 네. 딱 질문하셨어요. 그 학습.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네요. 자기주도 학습이 뭔가요? 자기 뭐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도찌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거나 해야 될까요? 자도치님, 뭐가 자기주도 학습이죠?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네. 뭐가 자기주도 학습이야? 정의부터 해야죠. 그래야 네. 그거에 맞는 걸 네. 제가 답을 드리죠. 뭐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네.
나 이거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나네요 오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네.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거. 네. 네. 그러면은 학원을 많이 다녀도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요. 네. 모든 의사결정의 주도권과 능동성이 자기한테 있는 것.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엄마, 지금 내가 수학이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요거는 과외를 좀 해가지고 채워야 되겠어. 엄마, 나는 지금은 과외할 때가 아니고 학원 다닐 때가 아니고 내 공부를 이번 방학에 12시간을 때려야 되니까 네. 학원 가라 소리 좀 그만해. 내가 해야 되니까. 선생님, 내용 설명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책 읽고 공부하려니까 질문만 좀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요만큼 공부해가지고 자소서 써왔는데요. 제가 쓴 자소서를 기반으로 선생님 궁금하신 거, 뭐 차별화된 포인트, 식상한 포인트 좀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이런 능동성, 독서도 마찬가지야. 맨날 어디서 그냥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뒤적뒤적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가 추천했으니까 읽고 무슨 학원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숙제니까 읽고 이거는 완전 수동적인 거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책까지 찾아내서 그 책을 읽었어. 이런 능동성이 있어요. 그게 자기 주도예요. 그래서 자원을 섭취하는 것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도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기가 능동성이 있어야지 자기 주도가 되는 거지. 맨날 엄마가 시키니까 학원을 가야 되니까 과외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른 되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없거든. 뭐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때 내 능동성이 없으면 맨날 그냥 다시 시험 봐가지고 뭐 잘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그럼 평생 우리 대표님 부자 되는 거를 위해서 내 인생과 시간과 모든 돈을 다 바쳐서 일하는 거지. 주도적인 사람이 돼요. 능동적인 사람이란 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 보는 거예요. 설사 거기서 잘 못해도 상관없어.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면 열심히 해서 시행착오를 하면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 근데 남이 하라는 거 맨날 해가지고 잘해봐. 나중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안 알려주는 시절이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 주도죠. 이 책에도 그런 표현 하셨는데 네. 그 기업의 대표가 엄마인 것처럼 네. 공부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엄마고 그 엄마를 위해서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제 자기 주도의 반대다. 그렇죠. 본인이 사장인 것처럼 네. 이 공부의 주인인 아이인 것처럼 내가 핸들 잡고 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자기 주도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렇죠. 그 설명을 주시는 거고 내 장사여야지. 네, 내 장사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 네. 공부를 꾸려나가도록 주인이 되게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엄마를 위해 공부한다고 아이가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주도의 마인드가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엄마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엄마 바꿔줘야 때문에 공부라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 일단 생각을 좀 전환하십시오, 제발. 네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러면 진짜 다들 자기주도 학습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안 했잖아, 어릴 때. 그럼 얘가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나 위해서라도 공부해주니 감사하다, 고맙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생각의 출발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알려주는 거지.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엄마를 위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도 해주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삶을 살도록 그 과정에서 아이가 깨닫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능동성을 하고 싶으면은 아이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독서예요. 그리고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두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게 다 능동성과 이 사고의 성숙도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게 버무려졌을 때 자기주도가 가능하죠. 맨날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나만 공부해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 춘향으로 진짜 미치겠어 하기 싫어 돌겠네 학원 가기도 너무 싫고 숙제하기도 미치겠고 동료들도 다 그 모양이고 선생님도 별 관심 없고 그쵸 좋은 어른도 못 만나고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땅에서 천지 개벽하듯이 빡 피어나나 그쵸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른으로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러셨죠. 니네는 맨날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쳐 누워있으면서 애한테만 공부하라고 우긴다고. 아이가 공부하고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책임져 보는 경험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삶부터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탓하거나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를 원한다면 내 삶부터 반추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조절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아이한테는 조절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정의가 네. 정말 주인이 돼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성인도 힘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도의 모범을 좀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겠다. 그럴 때 피어하다 찾으시라. 제가 지금 영업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머니들께서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네. 그 아이들이 열려있는 귀로 엄마한테 귀 닫을 때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청하시면 엄마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또 여기로 지금 갔는데요. 네. 여기 4번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엄마표 영어로 해도 되느냐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지금 사춘기는 아니고 네. 어렸을 때 아이들 얘기긴 한데 네. 영어 유치원 대신 엄마표 영어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시면 보내시는 게 더 맞고요.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환경 여건이라면 저는 엄마표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중에는 형편되면 영어 유치원이 나쁘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 말씀이시군요. 아이에 따라서 완전 학습식으로 갈지, 놀이식 정도로 타협할지, 그렇죠? 아니면 영유를 보내는 것보다는 수리적인 걸 좀 더 키워주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은 아이에 따라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섹션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한 장표가 있었어요. 저희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흔한 실수들 7가지를 쭉 말씀해 주신 게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장표 좀 잠깐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공부보다 체험학습이 더 중요해. 라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보다는 체험학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제 요거 실수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혹시 이 부분은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체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린데 네. 공부가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경험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요새 학생들은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네. 혹은 동료 친구들과의 체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간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도 일부러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 체험이 됐던, 과학 체험이 됐던, 박물관이 됐던, 그렇죠? 여러 가지 엄마가 스케줄 짭니다. 여행이 됐던 이거를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친구들과 발생하는 체험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뭐든지 정도가 있는 거고 밸런스가 중요하죠. 체험만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지적인 성장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 학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인지적인 성장은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어렸을 땐 체험만 시켰어요. 얘가 독서하고 체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해서 열어보니까는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그래서 인지적인 성장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먼저 우선순위고 그것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 가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체력과 일정에 따라 공부 계획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쉽지 않지만. 네. 이 얘기는 뭐 설명 안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3번 가겠습니다. 네. 아이의 공부에 열정적이나 아이 성향이나 지능을 잘 모른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죠. 그렇죠. 아이하고 관계 없이 자기 삶 사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는 정서적인 케어를 바라는데 엄마는 목표를 던져줘.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 미워가 시작되죠. 엄마 미워가 누적되면 나중에 중2병 닥쳐서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 그걸 내가 주관적 관찰을 통해서, 그다음에 객관적인 검사, 진단 검사를 통해서를 종합해야 어머님의 열정이 아이한테 맞는 방식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네. 이런 실수를 하시는 이유가 저도 이제 엄마지만 엄마만큼 잘 알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들도 피어나다 검사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엄마를 너무 잘 모른다는 걸 알고 네. 또 특히 또 이제 학원가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서 학원에서의 모습을 어머니들이 너무 잘 모르신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이제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시네요. 아이하고 소통이 많은 집은 잘 알고 있는 집들도 많아요. 네, 아이랑 대화하고 특히 아이 성향상 조잘을 잘하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성향인 아이들은 잘 아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이 집에 오면은 무뚝뚝하고 말 없고 이런 친구들은 어머님이 그냥 상상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케바케고 집마다 되게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는 뭘 물어봤을 때 엄마하고 아이가 기억하는 역사가 다른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잘 모를 경우고 그 일치 않을수록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부모님이죠. 네. 어휴, 이게 막 제가 훅 찔립니다. 네. 엄마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사건을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동상이몽하는 그런 경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저도 이제 막 점검하게 되는데요. 또 부모님들 흔한 실수 네 번째가 뭐였냐면 선행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경우.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보다 그냥 너무 몇 년 앞서가는 거에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네.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이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트렌디한 선택을 해가지고 빠그라지어서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의 선행할 수 있는 잠재력은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인데 뭐 3년 이상의 선행을 시키면 100% 나중에 이제 다시 빽 해가지고 다 재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도 어머니들은 선행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이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있는. 네, 모르는지 아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흔한 실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요. 5번이에요. 사고력 수학. 이건 좀 이제 어릴 때 얘기인데 네. 시간 아까워서 이거보다는 연산. 완전하게 완벽한 계산 이런 거 위주로 시킨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 위주로 완벽하게 시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사고력 수학 시간이 아까워서 사고력 수학을 안 시키는 것.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 1, 2학년은 무조건, 3, 4학년은 옵션으로, 그렇죠? 5, 6학년부터는 교과와 연산 위주로 가는 게 맞죠. 네. 연산 안 해도 나중에 터집니다. 애들 끝까지 답 안 내거나 중간 연산하다가 이렇게 자빠지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연산을 또 이상하게 가르쳐도 문제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희한한 연산을 하려다가 오히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더 오래 걸리거나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연산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열심히 훈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사고력 수학은 저학년 때 좀 네. 챙겨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리고 지능 패턴상 행렬출이라든지 무게비가 높은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을 좀 더 길게 3, 4학년까지 빼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경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는 5, 6학년까지도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되게 도움되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네. 있다고 그랬지. 아이 모두가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6번입니다. 문해 독후 활동이 중요하니 책을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자꾸 물어본다, 확인한다. 이거 그러면 어머니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독서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죠. 사실은 책을 제대로 읽었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후속 활동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문해력이 증진 안 되고 그냥 책 리스트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뭔가 그만하게 하시는 거. 이런 경우 많아요 요새. 됐어 자자 먹어 쉬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조부모형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네, 아이가 힘들까봐 지레 겁먹고 안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역시 공부 근성이나 근육이 자라나지 않죠.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는 일부러 150% X를 밟아줘야 되는 게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근데 걔를 저렇게 힘들다고 약해 보인다고 유약하다고 안 시키면은 성장이 더디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진단 검사 해보니까 덜 컸거든.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수학은 정말 심화를 꼭 해야 한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주셨습니다. 진단 검사 해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분께서 쭉 네. 질문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네, 주신 게 있는데 소장님께 첫째 아이는 그 뵙고 아마 상담 나누셨나 봐요. 네.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둘째 친구가 좀 다르다는 거죠. 발음기요? 영어 단어도 이게 어머니가 표현하시기를 영어를 어떻게 발음기호 없이 외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둘째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둘째는 영어 발음 기호도 없이 외우고 발음 기호로 요새 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머님. 하기는 최소한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끌어낼지 고민이네. 욕심도 있고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가 제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길거리 가는 사람들 붙들고 다 부자 되고 싶지라고 하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너 열심히 살지 다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다 공부 잘해서 성적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주변인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느낄 정도는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야. 야, 너 그러다 죽어! 이 정도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야, 나는 게을러 가지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난 거지로 사는 게 맞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제 자연인. 그렇죠? 다들 억울해. 난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기지 마.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얘기해. 전교 1등이 24시간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하죠. 전교 1등. 최고의 부자가 얼마나 24시간을 바쁘게 사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왔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부자가 안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이죠. 어머님, 자녀의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고통스럽지? 열심히 하면 네. 옆에서 다 안답니다. 네. 저도 지금 회사에서도 직원들 저 있잖아요. 스스로, 네. 저 직원은 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쟤는 맨날 알죠. 칼퇴구나. 네, 네. 제발 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공부 막 열심히 할 때는 걱정되죠. 너무 열심히 할 때는 그렇죠. 그 옆에서 알죠. 네. 자, 여기 지금 또 저희가 이제 비상교육 온리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온리원은 이제 국영수 공부하는 저희 프로그램인데 선행학습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잘하고 있는 중2 딸인데. 현행을 잘 하는데 네. 선행을 언제 해야 되냐고요? 선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중3 때부터 선행 학원 보내도 늦지 않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중이 되는 딸인데 현행은 온리원으로 잘하는데 현행을 잘한다. 선행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현행에 대한 완성도를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라면 누적 테스트를 해서 8, 90% 이상이라고 하면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Right now. 네. 현행에 대한 심화 네. 들어가셔서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기준이 되셔야 된다. 지금 중3이다, 중2다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네. 현행의 성적, 상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학원을 보내도 늦지 않을까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주도성이 세고 절박감과 절절함을 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공부한다면 중3 때 학원 가도 늦지 않고요. 나 어떻게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러면서 중3 때 가면은 100% 늦죠. 네,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 아이들의 공부하는 정도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어떤 환경 마련해 주는 게 좋을까? 뿌뿌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에요. 사고가 성숙해야 능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직접 체험은 내가 만나는 친구, 동료, 선생님, 그렇죠? 어른들 그들의 삶에서 말하지 않아도 손흥민 아버님이 하신 얘기 뒤를 보고 산다며 어른들의 그 모습에서의 능동성 그게 이제 직접 체험을 통한 것이고 네. 간접 체험은 독서죠. 다양한 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와 세계사, 인문, 역사, 철학 등등에 관련된 책, 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공학기술 등등에 관련된 책,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법률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반겨하게 되는 간접적인 능동적인 삶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 제일 먼저 모범이 되는 거고 그런 또 좋은 책들 보는 네. 거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능동적인 걸 옆에서 경험하면서 이제 봐가면서 따라한다, 카피하게 된다. 올해온 어머니께서 최상위권 되는 아이들이 좀 공통점 있냐, 뭐가 다르냐, 목표 의식 뭐 이런 거 좀 최상위권이 되는 다르죠? 아이들이요? 네,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시네요. 일단 그냥 대충 보면 다 보입니다. 욕심이 있죠. 절박감이 있죠. 지고 싶지 않죠. 자존감이 있죠. 그렇죠? 목표의식이 있죠. 성취 욕구가 있죠. 규범성이 있죠. 필요하면 해야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린 거죠. 해야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숙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지요. 이게 피어나다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피어나다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2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해야 돼요? 자기 이해 막. 저희가 이게 플래너를 365일 계속 관리를 해다 보니까 네. 성인도 받아주나요? 피어나다 실버 지금 저희 같이 기획을 해볼까. 그렇군요. 뭐, 네. 저도 필요해서. 저의 어떤 사고 수준은 저 청소년이기 때문에 피어나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 마지막 페이지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책에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학년별로 아이들
네, 공부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 네. 이 표만으로도 정말 너무 좋은 도움이 되는데 네. 이거 잠깐 좀 한번 설명 한번 쭉 한번 들어보고 이거요? 싶어요. 네,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1기부터 다섯. 5기로 하나, 둘, 나눴고 셋, 두 학년씩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 1, 2는 1기, 네. 3, 4, 2기, 3기가 5, 6, 중1, 2. 근데 지금 3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공부 독립이 키워드다. 예. 5, 6학년에 대해서 아까 네. 이제 질문도 나왔어요. 영어는 문법 끝내야 된다. 네. 네, 국어는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좀 해라. 뭐 네.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3기만 얘기할게요. 네. 5, 6학년 때 사실 학교에서도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글을 읽게 됩니다. 모국어, 우리 국어에서요.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딸리는 친구들은 이때 진짜 읽기, 독해력, 문해력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막연히 책만 많이 읽는다.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부 독립의 출발점은 자기 방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아하. 방에 들어가면 딴짓하고 막 눕고 이러기 시작한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중3까지 계속 누워요. 아이고. 그리고 마인드맵 이건 국어에서 이제 아까 같이 문해력을 기르려면 분석적인 독해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글도 있고 책도 있고 그래서 마인드맵도 있고 목차 정리도 있고 요약도 있고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후속 활동이 있는 국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영어 가기 전에 문법을 일대 완성을 해야 중학교 가서 편하다. 수학은 사칙연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칙연산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이제 분수의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산에 대한 완전성,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주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연산에서 틀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요새. 그런 것들이 가장 이 3기에서는 필요한 것들이다.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애들 얘기고요. 저기서 네. 대치동에서는 저 때 뭐 한지 아세요? 수학? 저 때 대치동에서는 고등선행 상하랑 수원까지 막 난리 나게 하고 있을 네. 때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빠른 애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로 수학에다가 몰아붙인다는 거는 국어가 빵꾸 날 수도 있고요. 영어 문법을 그럴 수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밸런스가 중요해.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밸런스 있게 하는 가장 표준적인 것들을 써놓은 게 요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능력이 차고 넘쳐서 더 하는 건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남들 때문에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정서, 습관, 독립, 실속, 몰입 이래가지고 정습독, 실몰 이렇게 지금 외워놨는데 네. 너무 그 좋은 이게 한 페이지에 네. 이거 아마 이렇게 사진 좀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키워드 필수 과제 주셨고요. 과목별로 국영수 나눠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 5, 6학년 섹션에서 읽으면서 좀 굉장히 와닿았었던 말이 네. 있었습니다. 네. 여기 좀 읽어보면 고학년이 되면 논리적 설명보다 감정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퀴즈로 오늘 낼까 했었는데 네. 논리적 설명이 먹히냐 감정적 공감이 먹히냐 고학년 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논리적 설명보다는 감정적 공감이라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의외인 게 아니, 나이가 들었으면 네. 3, 4학년 때보다 5, 6학년 나이가 들면 논리적 설명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춘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합니다. 애들이 이제 사춘기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차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을 때잖아요. 네. 그럼 드디어 엄마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에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맞받아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맞을 시기가 된 거죠. 어른이 돼가고 어른이 있다는 돼가고 증거예요.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험난한 공부 여정에 지지도 필요하고 네. 공감도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데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춘기 시기에 이런 지지 친구들 만들어주는 필요하다. 제가 이게 자꾸 하게 되는데 네.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라 소개를 좀 드렸고요. 책에 빠져서 시간 관리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데요. 이거 공부가 우선이냐 독서가 우선이냐. 근데 저는 옛날에 저런 친구 있었는데 서울대 가더라고요. 너무 책만 보는 친구 있었는데 네. 저 때는 아주 오래전인데 네. 지나치게 책을 많이 보는 친구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대를 가길래 네. 아 독서가 참 힘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네. 근데 아이가 너무 시간 관리를 못할 정도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학원을 안 가고 뭐든지 책을 본다. 조절이 중요한데요. 독서가 우선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요. 독서와 공부에 대한 비율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간 관리를 좀 배워야 되겠네요. 네. 네. 독서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근데 이게 사실 저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로 드리긴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지적 호기심이 많은 INTP나 ENTP는 독서를 좀 많이 허용해 줘야 돼요. 예, 근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독서로 도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율 조정을 해서 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지. 무조건 독서가 우선이다, 공부가 우선이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근데 저는 항상 답변 제조기, 답변 자판기거든요. 그냥 답을 하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책 안에 보면 MBTI 별로 또 이렇게 조언도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또 지금 사고력 키우는 방법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수경, 이거 진짜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사고력 키워주는 방법은 뭘까요? 이수경 어머니께서. 어느 사고력이요? 수학적 사고력? 사고력 문제 풀어야죠. 수학적 사고력 아까 전에. 네. 네. 수학적 사고력 이런 과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고력 거고요. 수학 해야 됩니다. 네, 사고력 수학 무슨 과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과목별로 모르겠습니다. 접근을 해야 네. 된다. 결국은 관련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국어에서 사고력은 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글 음, 분석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약하기, 베껴 쓰기, 필사하기, 독해력, 어휘력, 문제집 풀기, 한자성어 공부하기, 한자어 공부하기, 한자어의 뜻을 살피기 이런 사전 마저 찾아가지고 읽어보기 이거 복합적인 것이죠. 네. 우와, 네. 정말 정답 제조기처럼 막 쭉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진정한 사고력은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사고력도 늘지 않죠. 그런 애들 있어요. 수학 어려운 문제 나오면 사고력 문제 나오면은 안 해버리려는 친구들. 어려운 글 나오면 안 읽어버리려는 친구들.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배째버리는 경우. 그러면 사고력은 늘지 않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지은 엄마께서 네. MBTI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엄마가 J 스타일이시래요. J와 그리고 I는 P. 뭐 다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J와 P는 이제 서로 이제 좀 이제 조율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팁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받아들이십시오. 아이가 P라는 거를. 이게 J하고 P 보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J는 뭐 계획을 짜고 P는 계획을 안 짜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둘 다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바뀌었을 때 변경됐을 때 너무 힘들고 싫고 짜증나고 화나는 게 J. 흥분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하지 이렇게 고민되는 게 P죠. J는 P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P나 I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P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주고 그걸 물어봐주고 J가 P, 엄마가 J고 I가 P면 I한테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걔를 J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P 스타일의 계획, 좀 더 굵직한 계획, 그냥 전체 마무리 데드라인만 정해준다든지 전체 양만 정해준다든지 I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J의 방식이 아닌 P의 방식으로 계획 짜는 걸 알려주는 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MBTI도 그냥 표면적으로 알 게 아니라 좀 네.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네, MBTI 꼭 확인해 봐야 하냐고 백 여사님께서 물어보시네요. 우리 정답 제조기 그냥 소장님께서 해봐요. 그냥 해보고 쓸모 없으면 버리세요. 아시겠죠? 일단 해봐. 뭐 이거 대단한 에너지가 네. 소모되거나 MBTI 네. 하다가 막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네. 해보고 공부해보고 우리 아이를 파악해서 책도 읽어보고 해봐가지고 적용해봤는데 안 맞으면 그때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하기도 전에 야 MBTI를 해볼까 말까. 나는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고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MBTI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다고. MBTI 혐오하시는 분들은 극혐하고요. 네, 잘 쓰시는 분들은 잘 네. 쓰고요. 네. 뭐든지 완벽한 도구가 어딘다.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 검사들 보면 다 자기 보고식이 많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 보고를 똑바로 못하는 애 거는 사실 말짱 꽝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럼 세상에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웩슬러 지능 검사는 절대 원칙에 적용이 됩니까? 거기서도 아니죠. 컨디션 떨어져서 감기 걸려가지고 하기 싫고 막 대충 알고 그러면은 노답이에요. 그럼 진단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 그냥 뇌파 뭐 뒤집어 쓰고 쭈쭈쭈쭈 이런 거는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대전제를 우리는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진단 검사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MBTI도 그래서 잘 적용해가지고 아이를 이해하는 툴로 사용할 뿐 절대 원칙으로 애를 재단하고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낙인하기 위한 검사는 아니니까.
제발 비판을 위한 비판에 흔들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시길 네. 삼가항방 바랄 건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하다고 좀 네. 달아주셨고요. 저와 다르게 태어난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고민이 있으세요. 원래 인생은 힘든 겁니다, 어머니.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죠. 네. 초6 아들인데 네. 혼자서 공부 못 한대요. 그래서 누가 꼭 옆에 앉아 있어요, 공부를 하는. 그렇죠. 정서성 세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초식 동물형 프렌들리한 딸 같은 아들들이 오는 그런 짓 하죠. 귀엽죠, 너무나. 근데 나중에 막 커서도 그럽니다. 뼈가 막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부닥치면 아픈데 그때도 엄마 옆에 앉아주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 터지죠. 내가 언제까지 앉아 있어줘야 돼? 공부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꼭 옆에 앉혀놓고 하려고 합니다. 동료들을 통해서 밖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관리하는 멘토 선생님에서 하고 학원 자습실에서 하고 독서실에서 하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이렇게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서 맨날 엄마 옆에 앉아 있어 주세요. 이거 계속 해주면 중1, 중2 돼서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이 아이 성향은 그런데 그걸 이제 엄마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을 안 보내니까 주변 어머니들이 왜 안 보내냐, 레벨 테스트 맞아요. 봐야 된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한다고 그러는데 시켜봐야 되냐고 물어보셔요. 남의까지 막 걱정해 줍니다. 요새 네, 어머님들은 네. 왜 어학원을 안 보내느냐, 영유를 빨리 왜 안 가봐라. 보느냐, 무슨 자신감이냐, 사고력 수학은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고등선행 아직도 시작 네. 안 했냐, 하여간 남의 까지 걱정해 자기 아이나 걱정하지. 맞아. 그렇죠. 그런 문화가 어머 있죠. 자기 그러면 안 돼 막 네, 이러죠. 그래서 네. 그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네. 옆에서 하도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라고 하니까 네. 자기가 레벨 테스트를 가봐야 될까요를 물어보셨는데 네. 네. 레벨 테스트를 시켜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객관적 포지셔닝이 안 되면 둥실둥실 있다가 나중에 뒤늦은 후에 만시지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학년 때는 무조건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문해력 테스트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 수학, 문해력 테스트는 꼭 해보시는데 보통 이제 좋은 기관 가서 잘 검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화 많이 보는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말씀 정말 많네요. 사실 아까 그 질문에 좀 첨언하자면 네. 이제 어떤 현실 질문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레벨 테스트 했는데 어느 학원에서는 높다고 나오고 어느 학원에서는 안 그렇다고 나오면 어디를 다녀야 되냐. 이게 현실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 높다고 나온 것보다는 낮다고 나온 데 보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이 친구 레벨이 낮다고 말을 해주면 거기를 보내라. 네, 저는 그쪽이 한 표입니다. 왜 그게 더 이유를 나은가요? 드릴까요? 네, 높다고 나오는 거 학원 마케팅인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엄마 탑반 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탑반 나왔어. 이런 거 해가면 기분이 좋게 해주죠. 그러면 등록한단 말이에요. 낮게 나온 거는 얘 객관적인 데이터 그대로 얘기한 거죠. 지능검사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지만 아무튼 요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네. 예, 탑반 나왔다고 거기에 홀릭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온 학원을 다니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학습 많아요? 학습 만화, 그러니까 학습 만화만 봅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아이들이 요새 만화로 된 책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중3, 고1 돼서도 학습 만화 보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 그때뿐입니다. 학습으로 된 만화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단 글밥 많은 책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걸 도전시키시는 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박현숙 어머니께서 네. 웹툰을 너무 많이 본다고. 좀 웹툰? 다른 얘기인데. 웹툰은 이건 너무- 다른 문제예요. 네. 웹툰은 릴스, 쇼츠, 유튜브, 인스타, 웹툰 이 5대장. 공부 악의 축 5대장. 네, 이런 네. 겁니다. 악의 축에 들어갑니다. 웹툰. 악의 축입니다. 엑시스 오브 이블 어떻게 하면 좋죠? 폭파시켜야 됩니다. 웹툰 작가가 될 거 아니면 폭파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거 참 어머니 고민되시죠. 네, 정답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도움이 되겠죠. 작가로 갈 거냐? 네. 폭발을 시킬 거냐? 공부할 거면 폭파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대입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언제쯤 받는 게 좋냐고 물어보세요. 대입 관련해서 컨설팅. 대입 관련해서 로드맵 컨설팅은 고1, 고2 때, 정시수식 컨설팅은 고3 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2 여자아이인데 네. 자신이 자꾸 레벨은 오르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런다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평가 인색하다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 아직 부족해, 불안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실증적으로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그걸 네. 보완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줘야죠.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위로만 되는 거죠. 네. 지금 초4 올라가는 여학생 학원 안 다니고 가정에서 예복습하는데 아무리 해도 수학 개념을 못 잡는다. 엉덩이는 진짜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일단 학원, 저라면 집에서만- 지능 검사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학원 안 다니고 인강이라는 보조제도 혹은 디바이스 같은 것도 뭐 온리원도 4학년 커버 되나요? 네네 됩니다. 네, 뭐 온리원이 됐든 이런 것들도 해보고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은 학원 다녀봐야죠. 네. 타인한테 배우면 또 되는지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네네. 학습지를 해보던 온리원 같은 인강을 이용하던 뭐 과외를 하던 학원을 다녀보던 집에서 엄마가 하든 뭔가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와중에 자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야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야 라고 초사한테 그냥 엉덩이로만 해라고 우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지능검사부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보면서 아이를 파악해 보시는 거 지금 권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20분에 마무리가 될 거라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독서 논술 학원에 대해서 이제 보내달라는 아이 보내야 되느냐 필요하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독서논술은 초등 중학년 때 정도에 길면 한 5학년 정도까지 전 다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책도 읽어보고 글쓰기에 네. 대해서도 한번 노출돼보고 다만 그거를 계속 쭉 그것만 하는 거는 저는 비추예요. 그 다음에는 문해력의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등 내신의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 채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맞이를 언제까지 보시는 거죠? 독서논술이요? 예. 저는 4학년 내지는 5학년 정도까지를 추천드립니다. 네, 졸업을 시키는 게 좋다 그때쯤에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비 중일 카카오톡 안 깔아줬나 봐요. 예비 중일 6학년. 이거 어떻게 왜 주변에서 아직까지 카톡 안 깔아줬어? 아직까지 6학년인데? 근데 이 어머니는 안 깔아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트 오브 타임이에요. 까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사춘기 코드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카톡 이용해서 뭐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도 카톡을 이용하고 내가 내 의지를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꼭 필요하냐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까는 순간이 올 거다가 제가 미래 예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진짜 네. 너무 알찬 답변해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 다 집에서 박수 좀. 와 우리 아가 시원하다. 기립박수. 희한하다. 최고! 요 책은 누구 결정됐어요? 아까 그 청나라? 청나라 지금 저희 정답인지 확인하고 청나라 맞죠? 맞아요? 네 청나라 제일 처음. 와우. 네 오늘 또 독립 청나라부터 독립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코드 한번 더 말씀드릴 건데 저희 5, 6학년의 미션 공부 독립 이 인증코드였고요. 네. 이벤트는 오늘 사전 예약하시고 저 인증코드 공부 독립 넣어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심리학회 인증받은 메타 자기주도 학습 검사 모바일 버전 링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너무 많은 참여해 주셨는데 13분께 저희 스카이로드맵 이 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무료 체험 많이 해주세요. 피어나다 무료 체험 해보시면 아이하고 이렇게 핏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아, 무료 체험 얼마 동안 해줄 수 있어요? 30분 동안 강점 코칭을 한번 해봅니다. 30분 한 분? 한 번? 한 번 해봅니다. 조금 짜다. 조금 해봅니다. 한 3시간 해주지. 네, 30분 일단 해보시고 네. 저희가 상담을 드리면서 저 검사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상담 딥하게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그러면 배달의 민족 피자 한 판 정도는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 피날레 네. 이병호 소장님 저희가요 항상 끝날 때는 네. 저희 혹 아셨던 것처럼 공부 독립 만세를 외치고 오. 아이들 응원해주고 끝내거든요. 아, 네네. 네, 우리 어른들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공부 독립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에너지 팍팍 모아서 한번 만세해주시고 마치도록 저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다 집에서 같이 하실 아, 겁니다. 그래요? 뭐 네. 이거 액션도 뭐가 정해져 있나요? 공부 독립 만세 이렇게 아, 할 진짜요? 겁니다. 그렇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는 걸로. 네. 우리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 보내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만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부 독립 만세! 만세! 만만세!